지금 대한민국이요 정부가 5월 말까지 일본한테 수출 규제 해결 방안을 내놔. 여기는 또 지소미아가 걸려 있죠. 네. 또 그 WTO 제소 문제도 걸려 있죠. WTO에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예.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유야무야 됐고 사실 한일 무역 전쟁에서는 대한민국이 완승 거뒀는데 이 자신감이지 이제. 야, 니들 5월 말까지 안 풀면 우리 지소미아하고 뭐 그 얘기는 뭐 직접 나온 건 아닌데 5월 말까지 기한을 줄 테니까 니들 어떻게 할 건지 말해봐. 그리고 일본이 아무 답이 없거나 뭐 거절하거나 그러면 알았어. 지소미아 파기하지 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다는 그 반도체 제일 그 소재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름 만에 통관이 되던 게 석 달 걸려 있는 방식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석 달 걸리는 것도 그 담당 실무자들이 눈 감고 한 달 이내에 다 처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결정적인 건 그 모든 세 가지 소재가 다 국산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철회하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 외교적으로 결례가 될 수도 있는 이 문구까지 넣어서 요구를 하는 거죠. 5월 말까지 답을 달라. 그럼 너희들이 어떤 답을 주든지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 지금 민주당과 굉장히 비슷한 포지션이네. 토착 외구당이 하나 있고요. 예.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게 대한민국이 이제 어떤 심적 우위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일본 경제 엄청 망했지. 빚잔치 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꿈도 못 꾸고 있는 나라. 일본의 최신 제품은 저번에 말한 파나소닉과 소니만 기억나는. 근데 지금 파나소닉과 소니는 존재감 하나도 없는. 그치? 그리고 방사능에 오염돼서 어디서도 살 수 없는. 그렇지. 그리고 물가로만 보면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앞섭니다. 무시해도 돼. 아니 무시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일본에게 겁먹지 않아도 돼요. 그거 국민이 이겨냈다고. 일본과의 무역전쟁 때 불매했던 기억들을 다시 되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 보수야. 미래통합당 찍는다고 하는 할아버지들도 일본 불매는 참여했을 만큼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대한민국 사람들 똘똘 뭉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토착 외구 당을 찍는 것도 웃기긴 하지. 구분이 안 되긴 하지. 그런 분들이 토착 외구 신문을 보기도 하는 게 더 웃기긴 한데 어쨌든 지금 지소미아 종료라든지 WTO 분쟁 해결 이런 부분은 시간 많이 줬어요. 이 코로나 이거 대응하고 이러느라고 좀 정신들이 없어서 그런 거지. 시간 많이 준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아베가 모든 상황을 다 망치고 있는 거죠. 결국엔 아베가 행정부의 수장으로 지금 앉아 있는 한은 그 밑에서 일하는 모든 실국장이나 실무 담당장, 책임자급에 있는 실무 담당자들이 아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업무상 이익을 위해서라도 한국하고 협조를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긴 하지만 장관선에서 한국을 계속 비토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한국산 그 진단키트, 코로나 진단키트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지금 달려들어서 다 가져가서 잘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뭐 잘났다고 추가 검사를 해봐야 된다느니 뭐 성능 평가를 해봐야 된다느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진단키트가 부족하니까 결국에는 일본 국민들한테 사람이 죽어나가도 죽기 직전에 검사 한번 해주겠다라는 방식으로 진단키트 물량 자체가 부족한 거를 지금 자신들이 부정하고 있는 거죠. 합리화시키고 있고. 자, 그러면 예상 한번 해봅시다. 일본은 어떻게 나올까요? 5월 말까지 답이 올까요? 안 올 거라고 봅니다. 생각한다고? 네. 지금 아베 하는 꼬라지를 보면 딱 전형적인 죽어봐야 죽는 줄 아는 케이스 있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저렇게 아베가 저 모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아베를 갈아치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지. 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일본이 폭망하면 정말 좋죠. 그냥 우리 교포들만 보호해서 데려오고 그리고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침 너무 세.
코로나가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가장 가까운 입장에서는 좀 찝찝하다는 게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고립되지 않을까. 일본 고립돼야 한다. 일본 침몰설이 있죠. 네. 조금씩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한민국 사람만 빼오자고. 그러니까 욕먹는 거야 우리가. 사람이 먼저인데 일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원숭이냐?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이 먼저죠. 아 근데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은 국민들이 갖는 거거든. 이게 남자와 남자 사이에 싸우는 것도 비슷해요. 둘이 견적을 대충 내보면 저놈이 잘 싸울지 못 싸울지 알거든. 근데 이미 심적으로 쫄아 있으면 못 싸우는 거예요. 싸울 생각도 못 하고 제가 싸움도 못 하고 더럽게 못 하는 놈인데 인상만 보고 쫄아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벗어났다 이거야. 한번 붙어보면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정도로 만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일본 우리 함부로 못 하고 지금도 보면은 그 뭐 마스크나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문 대통령 막 날아다닐 때 아베는 그 이 손바닥만한 마스크 쓰고 그 지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일본 국민들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시는 그 시민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 시민들은 아무도 아베를 믿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자민당에 대해서도 믿는 사람은 없는데, 그러니까 행정 조직 자체가 지금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행정 시스템 정부에서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인데 문제는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베로 안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일어서 보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똑같은 처지인 거예요. 앞도 뒤도 없이 답이 없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뭉칠 것이냐 물어보면 그것도 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그런 처지에 있다 보니까 아베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닌데 아베에 반대하는 어떤 다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없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이런 뉴스 다루는 게 재밌어. 아베만 모르는 일본의 현이치. 자, 알겠습니다.